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16년 5회 환경기능사 기출보급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입구 처리 속도가 증가하면 제거율이 커지며 불로단 효과와 관련된 집진장치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불로다운 효과. 자, 그러면 불로다운이라는 것은 어떤 장치? 원심력 집진장치가 되겠죠. 정답은 나번. 그래서 원심력 집진장치라고도 하고, 원심력 집진장치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사이클론 있죠. 그래서 사이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면 황화수소 1S미터의 삼성의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단표준 상태 기준이고, 황화수소는 완전 연소되어서 물과 아황산가스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워야 됩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은 H2S라는 황화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SO2와 H2O가 나오죠. 그러면 왼쪽에 S가 1개, 오른쪽에도 1개, 왼쪽에 H가 2개, 오른쪽에도 2개. 그럼 산소는 오른쪽에 있는 산소를 왼쪽으로 맞춥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산소가 2개, 1개, 3개예요. 그럼 2개짜리가 있으니까 2분의 3은 1.5개. 자, 따라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했을 때, 이론 공기량을 최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적이라는 것은 S미터의 삼성, S미터의 삼성을 최적이라고 해요.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소의 개수 나누기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산소가 몇 개? 산소가 1.5개. 그래서 1.5 나누기 0.21이 정답이 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7.14 S미터의 삼성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후드는 여러 가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열이나 대기오염 물질을 함유하는 공기를 포획해서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후드의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후드의 형식에서는 포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집형, 그리고 외부형, 수형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배기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카본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A도시 쓰레기 성분 중에서 안 타는 성분의 중량비가 60%. 여기서 안 탄다는 것은 뭐예요? 비가연성이죠. 그래서 비가연성이 60%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연성이죠. 따라서 가연성은 40%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밀도가 400kg/m의 삼성의 쓰레기가 8m의 삼성일 때 타는 성분의 양을 톤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레기가 얼마만큼 있어요? 8m의 삼성이 있어요. 그럼 톤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을 하지 말고 400kg/m의 삼성을 톤으로 계산하면 0.4톤/m의 삼성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0.4톤/m의 삼성을 8m의 삼성과 곱하세요. 곱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쓰레기의 단위를 톤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타는 성분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타는 성분이 몇 퍼센트? 40%. 그래서 0.4를 바로 곱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m의 삼성 곱하기 0.4톤/m의 삼성. kg/m의 삼성, 400kg/m의 삼성을 곱하고 다시 10의 마이너스 삼성을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중에서도 타는 성분 40%.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염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연과 성질이 유사한 금속으로 아연 제련의 부산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합금용 첨가제나 충선식 전지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따이따이병의 원인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이따이따이병이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죠? 카드뮴, CD가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더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카드뮴을 했어요. 그리고 PCB. 자, PCB는 어떤 병을 유발하죠? 카네미 유증. 자, 그리고 HG라는 수원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미나마타병과 헌터루셀 증후군입니다.
자,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 수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 6번. 폐수 처리 공정에서 여과 공정에 사용되는 여제로 틀린 것은, 여제라는 것은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것을 여제라고 하죠. 자, 가번의 모래, 나번의 무연탄, 다번의 규조토, 라번의 유리. 유리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가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 여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 공법의 폐수 처리장의 포기조에서 요구되는 공기 공급량이 28.3m의 삼성 kg BOD이다. 포기조 내의 평균 유입 BOD가 150mg/L, 포기조의 유입 유량이 7,570m의 삼성 대일 때 공급해야 되는 공기량을 m의 삼성 미니처로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기량을 공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기예요. 공기.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제가 먼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m의 삼성 미니처로 계산을 하는데 공기가 지금 28.3m의 삼성 kg BOD 에어입니다. 그럼 에어를 그대로 살려요. 그럼 BOD를 없애야 되겠죠? BOD의 지금 양이 농도가 150mg/L. 다시 말해서 0.15kg/m의 삼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폐수량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폐수량이 7,570 m의 삼성 day. 그럼 먼저 단위를 먼저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BOD kg, m의 삼성,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m의 삼성 미니처죠. 그러면 day를 미니처로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과정해 보면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답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계산을 해서 답을 나타내면 22.32 m의 삼성 미니처가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상에서 반드시 공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이 필요 없는 경우에서는 굳이 공식을 자꾸 찾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단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습득을 하시면 그만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kg의 박테리아를 완전히 산화시키려고 했을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질소는 모두 암모니아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질소의 값만 주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C하고 H는 호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CO2하고 H2O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뭐 CO2나 H2O가 발생한다는 말을 안 주죠. 반면에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암모니아라는 NH3 그리고 HNO3라는 질산으로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단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호기성 분해를 만들겠습니다. 박테리아를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 H2O, 암모니아, NH3로 나옵니다. 자, 그럼 계수를 맞추겠습니다. 먼저 탄소 뒤에 있는 숫자와 탄소 앞에 있는 숫자를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H가 7개가 있는데 조심해야 할 거는 질소가 왼쪽 오른쪽에서 한 개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소를 맞췄을 때 먼저 N에 있는 수소를 먼저 맞춰요. 그럼 여기 3개를 주고 나면 몇 개가 남죠? 7개 중에 3개를 줬으니까 4개. 그래서 H2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산소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개짜리가 5개 있으니까 10개. 여기는 1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12개가 있어요. 그럼 12개 중에서 여기서 2개를 주면 여기서는 2분의 10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기물은 1. 자, 이렇게 맞춰놓고 산소의 양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산소의 양을 계산하는데 박테리아의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탄소가 12짜리가 5개 그리고 수소는 1이죠. 1짜리가 7개 그리고 산소는 16짜리인데 2개 그리고 질소는 14 따라서 113이 돼요. 그러면 113kg일 때 산소는 5 곱하기 32kg이 되는 거죠. 문제 조건에서 3kg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니까 3kg일 때 X, 이 X 값이 산소량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서 X를 계산을 하면 4.25가 나오니까
정답은 4.25 카본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9번에 보시게 되면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액화천연가스를 LNG라고 하고 액화석유가스는 LPG예요. 그래서 주성분은 LNG라는 액화천연가스는 메탄, CH4,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라는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의 메탄. 그래서 메탄은 분자식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메탄이 나올 수도 있고 CH4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대기권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대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번의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1km 상승에 따라서 약 9.8도씨 높아진다. 9.8도씨까지는 맞아요. 근데 대륙권 같은 경우에서는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층인가요? 아니면 온도가 낮아지는 층인가요?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죠. 그래서 낮아지겠죠. 나번에 대륙권의 높이는 계절이나 위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에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니까 바로 위에 있는 층은 성층권이죠.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성층권에서는 지상 20에서 30km 사이에서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 중에 오존층이 몇 ppm 정도로? 10ppm 정도로 최대의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 그러면 오존층을 나타내는 단위, 오존층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가 있어요? dobson. 같이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온에서 무색 투명하며 일반적으로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내는 액체이며 끓는 점이 46.45도씨,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 정도.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인화점입니다.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 인화점이라는 게 뭐예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예요. 뭐가 있는 상태에서? 불씨,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씨에서도 불씨가 있으면 바로 불이 붙는다는 소리니까 상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죠? 이황화탄소라는 CS2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인화점 마이너스 30도씨가 11번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12번 다음 중에서 경도 유발 물질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경도 유발 물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경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도라는 것은 물의 색입니다. 그죠? 따라서 구성 물질은, 경도를 나타내는 물질은 일단 양이온만 해당합니다. 음이온은 안 되죠. 그리고 이가 물질이고, 그리고 금속성 물질이에요. 자, 금속성 물질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물질이 있어요? 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부터 칼슘이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 망간, 그리고 스트론디움, 철이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주 성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타내는 단위는 기준물질부터 해야 되겠네. 그죠? 기준물질은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CaCO3. 자, 그리고 나타내는 단위는 ppm. mg per 리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경도 mg per 리터는 50g으로 나눠주죠. 기준물질.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니까. 그리고 칼슘. 칼슘의 농도 나누기. 칼슘은 원자량이 40이에요. 이가니까 2로 나눠주면 20g이 되겠죠.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농도. 마그네슘 원자량이 24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2g. 그래서 나머지는 많이 없기 때문에 주성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경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항상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아주 중요하고 수험 준비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답안에 나트륨이 관계없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가경도 유발물질이라 그럽니다. 나트륨은 플러스 1가짜리예요. 그래서 가경도 또는 유사경도. 유사경도나 가경도 유발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도가 낮았을 때는 관계없지만 농도가 높게 되면 진득하게 돼요. 그래서 경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가경도, 가짜경도 유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죠.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벤츄리 스크럽의 적용 시에 액가스비를 크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 가번의 분진의 입경이 작을 때, 나번에 처리가스의 온도가 높을 때, 먼지 입자의 점착성이 클 때, 먼지 입자의 친수성이 높을 때. 자, 그러면 액가스비라는 게 뭐죠? 액가스비라는 것은 액체와 가스의 비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액의 양을 액가스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액가스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처리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벤츄리 스크럽은 어떤 물질이죠? 어떤 장치죠? 물을 이용하는 세정이에요. 그럼 물에 잘 녹는 물질은 처리가 용이할 거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은 처리가 잘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친수성 물질은 처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액가스비가 작게 되는 요인, 나머지는 전부 다 잘 처리가 안 되는 요인이니까 액가스비가 크게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 혐기성 소화 탱크에서,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조조. 유기물이 80%, 무기물이 20%, 그리고 소화 처리에서 소화 슬러지의 유기물이 75%, 무기물이 25%라고 그랬어요. 소화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소화조에서 들어가 있는 게 처리된 값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항상 유기물이 왼쪽, 무기물이 오른쪽 두 개를 합치면 10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이 75니까 25. 그래서 유기물이나 무기물 중에 한 개만 줘도 되죠. 그럼 소화조에서 제거된 거는 80 나누기 20 마이너스 75 나누기 25가 되는 거죠.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하면 처음에가 80 나누기 20을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25%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풀이에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ONO2 글리신입니다. 150g을 분해에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시려고 하면 먼저 분해식을 나타내야 되겠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 H2O, 자, 그리고 질소는 HNO3. 자, 그러면 개수를 맞춥니다. 자, 탄소가 2개 있으니까 2개, 그리고 H가 5개 있어요. 그러면 질소를 왼쪽 오른쪽에 1을 고정한다고 그랬으니까 H가 1개, 그럼 여기 4개가 되어야 되겠죠. 2분의 4는 2.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를 계산하면 2개, 4개, 2개, 3개. 그러면은 몇 개가 있나요? 4개, 2개, 3개, 9개. 자, 9개 중에 여기 2개를 주면 7개. 그러면 2.7은 3.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글리신이 지금 150g이 있어요. 150g이 있으니까 글리신의 분자량은 75g입니다. 계산해보면 탄소가 원자량이 12짜리가 2개, 그리고 H는 1짜리가 5개, N은 14, O는 16짜리가 2개. 그러면 75g이에요. 왜 75g을 쓰느냐? 150g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산소도 g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3.5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그리고 150g일 때 X.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224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16번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산도나 경도는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도, 경도, 알카리도. 자, 이런 물질들은 탄산칼슘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고, 탄산칼슘이라는 것은 CaCO3를 탄산칼슘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정답은 가번입니다. 그리고 17번 수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로 틀린 것은, 여러분들 응집제의 종류, 응집제라는 것은 뭐예요? 응집제라는 것은 SS 물질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응집을 해서 처리하는 물질을 응집제라고 해요. 그러면 응집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활성탄이라는 합착제가 보통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번에 보면 입상활성탄, 입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활성탄, 합착제가 되겠죠. 나머지 소석회나 명반, 황산반토 같은 경우에서는 응집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됐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응고가 되는 거죠. 응고. 4번이 정답. 그리고 19번 다음 중에서 물질 순환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자, 여러분들 물질 순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유기물 중에서 분자량이 작은 것. 그 다음에 물질 순환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 그래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을 무기물이라고 하죠. 반대로 분해가 잘 되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따라서 무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갑은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 유기물은 주로 CHO로 구성되어 있죠. C가 탄소, 그리고 H가 수소, O가 산소. 나머지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유기물을 우리가, 유기물을 휘발성 고형물, VS라고 하죠. 반면에 무기물을 잔류성 고형물, FS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고형물. 고형물 TS를 분류를 하면 유기물과 무기물. 그래서 유기물은 분해되는 물질, 무기물은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0번 문제에 보면 다음 화학적 합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화학적 합착입니다. 가번에 비가역적 반응이다. 다음에 합착제의 재생성이 낮다. 여러 층의 합착이 가능하다. 여러 층이라고 했으니까 다분자 합착이라는 거지. 다분자 합착 같은 경우에서는 물리적인 합착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합착률이 높다든지. 그래서 나머지 반대는 물리적인 합착. 지금은 답은 만약에 화학적인 합착이다 하면 단분자 합착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 층의 합착은 물리적에서만 가능하죠. 답이 정답. 그리고 21번에 보면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공정을 찾는 문제입니다. 설치 면적이 적게 들고 처리수의 수질이 양호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수의 수질이 양호하다는 거. 그러니까 BOD하고 SSA 제거율이 높으니까 처리수가 양호하겠죠. 그리고 수량 또는 수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설러지 평화가 문제점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설러지 평화. 다른 말로 설러지 벌킹이라고 하죠. 그러면 설러지 평화라는 것은 활성 설러지 공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박테리아 대신에 어떤 미생물이 다수를 이루는 현상이죠? 펀지라는 곰팡이가 주를 이루는 현상이에요. 자, 따라서 설러지 평화라는 것은 활성 설러지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그리고 22번에 보면 폐수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했을 때 부상이 침전보다 좋은 점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부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상을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침전이라는 것은 가라앉혀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부상법이 좋을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침전 속도, 입자가 작아서 또는 가벼워서 침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는 부상을 시키면 훨씬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가번에 보면 침전 속도가 느린 작거나 가벼운 입자를 짧은 시간 내에 분리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일시 저류하는 정수지의 설치 기능과 이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갑은 살균제와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접촉시키기 위해서 설치한다. 다음에 지상에 설치 시에 처리수에 미량의 영양염류가 존재하면 조류가 광합성을 하고 정식해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 다음에 살균제가 태양광과 접촉하면 분해해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리수 중의 고형물질과 유해 중금속을 침전 제거시킬 수 있다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고형물질과 유해 중금속을 제거한다는 말인데, 이 물질들은 정수지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폐수 중에 중금속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금속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중금속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중금속이라고 그러죠? 중금속이라는 것은 무거운 금속을 중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잘 가라앉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라앉았을 때, 다시 말해서 침전을 시키면 되죠. 그럼 침전을 시켰을 때 어떤 물질을 같이 결합해 주죠? 화학적 약품을 결합을 시켜주죠. 따라서 화학적인 처리가 됩니다. 이 화학적인 처리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침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번 급속몰의 여과는, 급속이라는 것은 여과 속도를 빠르게 해서 처리하는 것을 급속몰의 여과, 반면에 처리 속도를, 여과 속도를 작게 해서 처리하는 것을 완속몰의 여과라고 하죠. 급속몰의 여과는 다음 중에서 어떤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과를 이용한다는 것은 부유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26번에 보면 액체 염소의 주입으로 생성되는 유리염소, 결합잔류염소의 살균력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여러분들이 액체 염소라는 CL2라는 약품을 주입해서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이 CL2라는 염소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살균제를 만들어줘요. 살균제를 만들어주는데 염소 소독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살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pH를 낮게 해서 살균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pH가 낮았을 때 발생되는 물질이 뭐냐면 HOCl이에요. 반면에 HOCl을 다시 pH를 높이면 발생하는 게 OCl-예요. 따라서 pH가 낮은 게 HOCl이고 pH가 높은 게 OCl-니까 pH가 낮은 쪽에서 살균력이 크다고 그랬죠. 따라서 HOCl이 OCl-보다 살균력이 80배 이상 강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게 물속에 있는 NH3라는 암모니아와 염소가 결합하면 클로라민이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살균력의 순서를 보면 가장 높은 게 HOCl, pH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OCl-, 살균력이 가장 낮은 것은 클로라민 순서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되겠죠.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수질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겠죠. 그러면 지하수는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쉽다고 그랬어요. 국지적인 환경 조건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는 대기와의 접촉이 제한 또는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성분들이 대체로 환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원이 되고, 그래서 혐기성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한번 오염되면 오염 물질이 정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은 지하수는 햇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광합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가 주된 생물작용이 되고 있다. 라번에 지하수의 연평균 수온 변화는 지표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크고 일반적으로 2도씨라고 그러는데 지하수의 수온의 연평균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도 4도씨 정도로 거의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문구는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도시에서 발생되는 2000m의 삼성퍼데이의 하수를 1차 침전지에서 침전 속도가 2m/day보다 큰 입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1차 침전지의 표면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하수량을 계산을 하면 표면적 곱하기 침전 속도를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수량, 지금 보시면 이 하수량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적을 계산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면 부하율이에요. 그래서 수면 부하율을 계산을 하는데 그 수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 이 값이 속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풀이식하고 똑같아요. 원래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지금 얼마냐면 2m/day. 그리고 유량이 2000m의 삼성/day. 따라서 A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미터의 삼성/day라는 단위와 미터/day라는 단위를 나누면 뭐가 돼요? 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면 2000에서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바로 얼마라는 값이 나오죠? 1000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공식을 쓰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의미만 파악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답은이 정답. 그리고 29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지표수의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표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표에 있는 물입니다. 지하수하고 비교를 하라고 하네요. 가만히 지상에 노출되어서 오염의 우려가 큰 편이다.
나머지 용존산소가 높고 경도가 큰 편이다. 여기서 경도라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물이죠.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은 아무래도 지하수, 그리고 용존산소가 많은 물은 지표수가 됩니다. 다음에 철, 망간 성분이 비교적 적게 포함되어 있고 대량 치수가 용이한 편이다. 수질 변동이 비교적 심한 편이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말은 나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30번 문제 보면 주로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의 산정 방법으로 먼저 조사하고자 하는 계획 연결을 정확하게 설정한 다음에 그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질과 유출되는 모든 물질들의 물질 수지를 세움으로써 발생되는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질 수지를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 수지를 세운다는 말은 잘 안 주어져요. 이 문구가 주어지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왜? 물질 수지를 세우니까 물질 수지법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수지를 세운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물질 수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산업 폐기물의 발생량. 그래서 산업 폐기물을 추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그리고 반복 학습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